또 우리 MBC에서는 굉장히 선구적으로 이미 90년대에 전 국민에게 평행우주가 무엇인지를 각인시킨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 결심했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빠라빠 기억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은 우주를 둘러싼 많은 이론 중 하나인 평행우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행우주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체물리학자이자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평행우주 대체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평행우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말고도 또 다른 우주가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세상이 여러 곳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나온 개념이 바로 평행우주죠. 예를 들면 우리 평소에도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도 몇 가지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오늘 오는 길에 이쪽으로 가면은 좀 차가 막힐까? 이런 선택들 하죠. 매일 하죠. 매일 하죠.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내가 안 한 선택은 어느 다른 우주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져서 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주가 존재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론이 평행우주의 개념이죠. 사실 요즘 들어서 예를 들어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든가 닥터 스트레인지 뭐 이런 영화 속 인물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대중들에게 이 다중우주, 멀티버스 또는 평행우주, 패러럴 유니버스 이런 게 좀 친숙해진 감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MBC에서는 굉장히 선구적으로 이미 90년대에 전 국민에게 평행우주가 무엇인지를 각인시킨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 결심했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라빠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시면 인생의 어떤 결정의 순간에 이런 결정을 내릴까 내가 저런 결정을 내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하는 순간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뉩니다. 시나리오가 인생 A가 있고 인생 B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인생이 쭉 달라지는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그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평행이잖아요. 평행선처럼 둘이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평행우주라는 거를 처음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개의 우주 사이를 뭐 오간다거나 뭐 서로 뭐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세상이 두 가지 우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평행우주죠. 평행우주하고 다중우주 그 두 개는 또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대체로 사용되는 그런 문맥을 보면 다중우주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우주라고 하면 사실 유니버스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거 다 통틀어서 하나의 전체를 말하는 말이 유니버스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는 뜻인데 우주가 2개 이상, 3개 이상, 10개, 100개 무한 있다고 치면 그거를 다 통틀어서는 멀티버스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생긴 말이 다중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 들으면은 이 이야기들이 너무 SF 같은데 막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행우주라는 게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양자역학이라는, 지금으로는 이제 양자역학 없으면은 그 어떤 과학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꽤 탄탄한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상자 속 고양이가 50%의 확률로 방사성이 이제 붕괴를 했을 때 반감기가 지나면은 그러면 상자 속의 고양이가 죽어 있냐 살아 있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열어보는 순간,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이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1950년대 휴 에버렛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능성 하나로만 뭔가 우주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 가능성마다 계속 우주가 열리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양자역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였죠. 그때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평행우주라든지 아니면 다중우주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양자 이론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깔끔한 설명이 너무 어려워지고 헷갈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평행우주로 설명을 하자라는 쪽으로 점점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홀짝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기로 한 거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완전 랜덤하게 딱 했어. 홀 할 겁니까? 짝 할 겁니까? 지금은 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홀이면 제 전 재산을 가지시는 거고 이게 짝이면 전 재산을 저한테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면서
홀홀홀홀홀홀홀 이러면서 연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열 때 홀이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미 홀짝 중에 하나로 결정돼 있는 상태야. 정해져 있죠. 이미 정해져 예. 있는 상태. 이때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소용없어. 이건 내가 지금 보고 안 보고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죠. 그죠? 예. 근데도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왜냐면 내 입장에서 내가 볼 때 그게 막 결정되는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런데 양자 이론에서는 아주 원초적인 굉장히 단순하고 작은 물질들이 일어나는 그 제일 기초에 있는 반응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합리적인 게 오히려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관측 이전에는 결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설명을 하자니 이상하잖아. 내가 이거를 열어서 본다라는 그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게 무슨 의미가 그 시점에서 이 홀짝이 그때 딱 결정이 되느냐. 그래서 평행우주론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홀인 우주하고 짝인 우주로 나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개의 우주가 생겼어 이미. 그런데 그거를 뭐 누가 딱 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열었을 때 홀로 확인되었다. 짝이 나온 우주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논리가 단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 에버렛이 개발한 이 평행우주 쪽으로 점점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컴퓨터를 쓰고 지금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양자역학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관측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당시 휴 에버렛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이런 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고대로부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좀 뭐 친숙한 인물로 우리 저기 삼국유사에 보면 그 해골물 먹은 걸로 유명한 원효 대사 있지 않습니까? 원효 대사의 제일 큰 업적이 뭡니까? 해골물 먹은 게 최고 업적인가요? 물론 뭐 해골물 먹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중요한 업적이지만 원효 대사가 여러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원효 대사가 쓴 책 중에 지금 남아있는 책으로 미륵상생경 종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원효 대사가 그 불교를 통해서 전해진 고대 인도의 그런 수많은 책들을 연구를 하신 거야. 이분이. 거기에 따르면 원효 대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상의 한 바퀴는 5억 6,700만 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보다는 좀 짧죠. 우리는 지구의 역사만 해도 지금까지 벌써 46억 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주가 생겨가지고 온갖 삼라만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 원효 대사님 관점에서는 5억 6,700만 년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우주가 하나씩 이렇게 생긴다라는 상상을 신라시대 때도 했던 거죠. 근데 평행우주를 발견했다는 어떤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평행우주라는 게 발견이 된 일이었나요? 그게 2020년도에 아마 아니타 실험이라는 실험 결과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 실험 자체부터 사실은 좀 재밌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되게 근본적인 물질 중에서 중성미자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방사능 물질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근데 중성미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막 그냥 다 뚫고 지나가. 그냥 다 통과해요. 방사능 물질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핵반응 같은 게 일어나는 데가 많이 있으면 거기서 중성미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심지어 진짜로 방사능 물질이 조금만 있으면 그 중성미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 몸에도 방사능 물질이 조금은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중성미자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쳐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 몸에서 중성미자 나와가지고 준상 아나운서님으로 막 훅 갑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런 느낌도 안 오죠. 혹시 느낌 오나요? 아무런 느낌도 안 와요. 이게 아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가가지고 이대로 쭉 가면 어디 산이나 뭐든 다 닿겠죠? 산도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산도 뚫고 지나가고 심지어 땅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지구를 뚫고 지구 반대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지구 반대 방향 우주로 나갑니다. 이게 지금 태양에서도 몇 조개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우주에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너무 다 뚫고 지나고 반응을 안 하니까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고 이걸 가지고 뭘 실험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실험을 잘 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별 희한한 데 가가지고 실험 많이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중성미자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간 사람들이 있느냐? 남극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남극에서 그 남극의 얼음덩어리를 파고 거기다가 중성미자를 감지하는 장치를 묻어놓은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이 아니타라는 실험을 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높은 하늘 위로 좀 올려보자. 띄운 거죠. 풍선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주에서 오는 건 더 잘 감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커다란 그 풍선에다가 중성미자 측정 장치를 풍선에 달아가지고 4만 미터 상공으로 띄웠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에 여기서 실험을 하다가 어떤 이상한 결과가 나왔냐면 어떤 중성미자가 꼭 우주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있는 거야. 오히려 지구에서 우주로 날아가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좀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인터넷 신문에 올렸을 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썸네일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중성미자 실험을 하는데 방향이 반대인 게 나왔다 그러면 누가 이거 찍어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중에 제일 자극적인 걸 하나를 고른 거죠. 뭔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현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런 평행 우주 현상 중에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평행 우주가 있는 흔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인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아니타 실험 결과를 소개해준 기사에 약간 제목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좀 쓴 거죠. 놀라운 건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이 평행우주까지는 가지 않았고 기존에 알지 못한 어떤 물리학적 현상이 발견이 된 거다라고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발견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니다 이랬는데 맞다 완전 뒤집힌 거지 지금. 처음 들어본 중성미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 중성미자 재밌죠. 중성미자 진짜 재밌어. 평행우주 이론을 비판하는 의견, 시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일 쉽게 비판하면서 꺼내는 얘기는 우리 흔히 중세시대 유럽 철학에서 얘기하는 오캄스 레이저, 오캄의 면도날이죠. 그렇죠. 뭔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거고 설명이 너무 복잡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떻게 보면 원리라기보다는 좀 경험에 기반한 그런 건데 이게 맞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동설, 지동설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천동설로 뭘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 주전원에 따라서 동그랗게 돌면서 뭐 행성이 돌아가지고 그게 지구에서 보니까 어떤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되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지구도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면 훨씬 쉽게 설명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한 쪽 설명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실제로 잘 맞아들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천동설, 지동설이거든요. 이 평행 이론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이해를 합리적으로 한다라는 면에서는 뭐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주 사소한 현상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우주가 하나 더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무리수인데 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문턱을 못 넘어서는, 그러니까 한동안은 진짜 비주류였어요. 진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비주류였죠. 제가 진짜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뭐 양자이론 이런 거 처음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걸 아예 교수님들 언급도 안 하셨어요. 201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나 조금 나오고 있죠. 지금은 그래도 이야기는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주류로까지는 못 올라오는 거에는 이런 좀 어마어마한 가정의 크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 철학자 중에 칼 포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칼 포퍼가 얘기한 것 중에 과학이라는 거는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와야지만 그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조금 밖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멀리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둥근 걸 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행 우주가 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적으로 뭔가 해설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관측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주 밖으로 나가야 돼요. 가능합니까? 관측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반증 가능성이 없고 계속 이론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학의 영역에 넣을 수 없고 철학의 영역에 넣어야 된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철학의 영역으로만 간주를 해야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든지 얼마 전에 정말 큰 공개 행사를 했던 베라 루빈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측하는 결과가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하의 형성이 2억 년에서 한 3억 년 사이에 나왔을 것 같은데 나이로는 그 2억 년, 3억 년인데 이렇게 무겁다고? 이러면은 더 오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측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은 관측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 평행 우주를 들고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과학의 영역으로 완벽하게 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로 아까 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베라 루빈 망원경은 그 아이스크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여성 천문학자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 확인하고 싶은 본인의 삶에서의 평행 우주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인생이 너무 예, 행복하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요. 건 아닌데 답이 없는 거죠. 예, 그게 아쉬운 게 있어야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야 근데 그때 가서 그랬으면 더 망했어. 약간 이런 거예요. 저는 있어요. 있으세요? 네. 저는 뭐였냐면 20살 때 약간의 고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마술을 시작했습니다. 마술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술을 시작해서 지금 뭐 너무 유명한 뭐 이은결 마술사라든지 최현우 마술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 그때 같이 만나서 마술하고 그분들의 국제대회 첫 이제 수상 그 현장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술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은결 일루셔니스트죠. 예. 한마디 던졌죠. 너는 진짜 못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라. 라이벌 제거 아니에요, 라이벌 제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라이벌 제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천문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천문학자가 됐는데 만약에 그때 그런 쓴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마술을 했다면 내가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은결 네가 뭘 한다 그래? 약간 이러면서. 그렇지. 약간 그들이 나의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압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쩌면은 모르겠는데.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사 항성 이라고 항상 아니었겠지. 항상 아니었네. 항성은 전공 분야를 따서 붙인 그렇죠,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그때는 뭐 이제 동전이라든가 이런 게 별명이 그때는 이런 아니요 동전 말고 비둘기 이랬을 수 있지.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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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생각하는 평행 우주의 존재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확률은 너무 쉽죠. 솔직히 말하면은 양자역학의 세계로 평행 우주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50대 50이죠. 50대 50. 있거나 없거나. 저는 그래도 되게 낮은 확률로 저는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평행우주 이론을 좀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드러낸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퀀텀 이모털리티라는 게 있어요. 양자 불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인생이 끝나는 순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심장이 뛰다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심장도 전기 신호에 따라서 뛰다가 멈추는 거니까 그 전기를 뛰게 해준 그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움직이느냐 이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심장이 한 번 더 뛰는 거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심장이 안 뛰는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심장이 어느 순간 딱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평행우주가 맞다라고 한다면 항상 두 가지 가능성에 따라서 우주가 갈려서 생기는 거죠. 심장이 멈추는 우주도 있지만 심장이 뛰는 우주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세상에 생기는 그 수많은 우주 중에는 항상 언제나 내가 살아있는 우주가 꼭 한 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일은 영원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영원히 목숨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 우주도 평행 우주 중에서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언뜻 들어봤을 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평행 우주가 있을 가능성 저는 아주 낮게 보고 싶습니다. 0에 가깝다. 0에 가깝다. 저는 다시 50대 50에서 좀 생각이 바뀌어서 물리학의 최고의 천재, 과학계 최고의 천재 누구 말합니까 보통? 물리학하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죠. 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EPR 이론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아인슈타인 EPR 이론이라는 게 양자 얽힘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양자 얽힘이 있으면은 이쪽의 상태가 결정되면서 저쪽의 상태가 바로 결정된다.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는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건 불가능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그 홀짝 있잖아요. 그걸 홀짝으로 안 하고 카드 두 장을 하는 거야. 하나는 승리고 하나는 꽝이야. 두 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장씩 나눠 가졌어. 그래갖고 집에 딱 봤는데 내가 승리면 상대방 걸 안 봐도 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승리하는지 패배하는지는 나눠서 가실 때 섞어갖고 나눠 가실 때 그때 이미 결정된 거야. 근데 우리가 약간 양자 이론의 비상식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보기 전까지는 결정 안 됐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승리나 꽝이 된다면 지금 내가 이거를 확인하는 순간 내가 승리였다면 상대방이 꽝일 거라고 뭐가 가서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둘이 서로 안 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뭐가 가서 알려주느냐. 더군다나 이게 거리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빛보다 빨리 뭐가 가가지고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양자 이론 이걸 이렇게 확인할 때 그때 결정된다는 거는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자 얽힘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게 EPR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확인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틀린 걸로 지금 결론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관측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틀린다니까요. 세계 최고의 지성을 이끌어갔던 그 사람조차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모든 양자역학을 예측하고 알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주가 그때 빅뱅이 시작됐다는 게 아니라 빅뱅의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를 거꾸로 돌렸을 때 그 지점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우주를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다른 우주들도 거꾸로 돌렸을 때 또 다른 우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어보잖아요.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답은 우리가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모든 이론들이 우주가 1960년대, 70년대만 믿었던 것처럼 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관측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정적이지 않은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니까 또 다른 우주도 당연히 있을 것 같다. 저는 7대3 정도로 생각합니다. 평행 우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행 우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평행 우주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중 우주가 있는지 관측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과학의 수준에서는 사실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산업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굵직굵직한 것만 생각해도 뭐 반도체, 뭐 화학 산업, 뭐 통신 산업 뭐 이런 거 되게 굵직하게 많이 생각하죠. 근데 반도체의 기본 원리 다 양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화학에 일어나는 반응들의 근본 원리 다 요즘은 양자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죠. 통신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파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다 요즘 양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한국의 산업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론이 양자 이론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게 신기하고 좀 관심이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과학 꿈나무가 되셔가지고 깊이 좀 파고드셔가지고 이런 걸 많이 배우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관심, 투자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참에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평행 우주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자세히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나고 심도 있는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